자, 어저께 좋은 흐름을 보여주던 비트코인이 오전에도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지금은 음봉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자, 지금 반등이 나오기 위한 그런 조건은 완성이 되긴 했는데 추가적인 반등과 장기적인 바닥이 잡히기 위한 그 조건은 따로 있거든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바닥까지는 형성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이 86.5K를 회복을 못하고 유지를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위험자산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주식시장은 이 AI 거품론 때문에 계속해서 좀 빠진 상황인데 코인은 그냥 주식시장 따라가기 바쁩니다. 좀 안타깝죠. 사실 뭐 주식이나 코인, 뭐 투자 상품이긴 하지만 주식과는 별개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반등이 나오기 위한 그 조건과 우리가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모두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현재 시간 7시 34분을 지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은 매매하실 때 주로 어떤 시간에 매매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9시에서 12시 아니면 전문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12시 이후에도 뭐 FOMC 발표가 있을 때에는 좀 크게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너무 무리해서 매매하지 마세요. 단순히 매매를 하실 거라면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들어가도 정말 수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손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확실한 자리, 100%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80% 이상의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수익을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제가 오늘 영상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음 영상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받을 거 단지 좋아요 하나입니다. 자, 영상 끝나고 뭐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지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창펑자오 다들 아시죠? 바이낸스 창립자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트위터에 올라왔던 글을 보게 되면 2020년 12월 17일에 우리는 10만 달러에서 8만 5천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빠질 것이다. 이런 기사를 볼 것이다. 라는 글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100만 달러에서 98만 5천 달러까지 빠지는 비트코인의 폭락. 이런 기사로 볼 것이다. 막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자, 저도 이게 뭐 갈 수 있는 가격이고 빠질 수 있는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바이낸스 창립자 창펑자오가 2020년에 했던 예언을 생각해보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 2020년에 예언했던 게 지금 딱 떨어지고 있잖아요. 거의 5년 뒤에. 물론 여기서 120K까지 올랐던 게 맞기 때문에 고점은 어느 정도 예상은 못했지만 여기까지 빠질 거를 좀 예상하지 않았나 장펑자원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이 정말 미래에 현실로 될지는 저도 100%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이 글들을 기억한다면 정말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가능성이 뭐 1%도 안 돼 보이긴 하지만 창펑자오가 괜히 이 글을 인용하면서 이 글을 남긴 게 아닐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잠재적 청산 가능성에 대해서 마이클 셰일러의 발언이 하나 나왔거든요. 자, 마이클 셰일러는 스트래티지 기업의 CEO거든요. 자, 이 기업은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주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이긴 한데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이 채권을 통해서 돈을 마련한 다음에 이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역설적이게도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되면 돈을 빌려줬던 이 채권자들이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돌려받을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이걸 회수를 하기 위해서 본전에 막 비트코인 팔면서 돈 내놔라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이클 셰일러는 채권을 가져갔던 이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 막 이렇게 볼 수는 있거든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연간 1.25% 이렇게만 상승한다면 우리는 배당금을 영원히 지급할 수 있다. 설령 비트코인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해도 우리에게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80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 기업이 자금이 많을지 저도 좀 분석은 해봐야 되겠지만 채권 발행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리스크는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뭐 물론 이 기업을 매수하시라는 건 아니고 이 스트래티지 기업에 대한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에 이 비트코인
제가 알기로는 74K 정도가 평단가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많이 모아놨었는데 결국에 이 평단가를 위협하는 그런 흐름까지 나온다면 이 기업은 파산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현물을 모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리스크가 좀 발생하게 된다면 그냥 던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뭐 우리가 숏으로 더 수익을 챙겨도 뭐 나쁘진 않겠죠.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숏텀 홀더라고 해서 단기 투자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단기 투자자들이 지금 항복은 했어요. 단기 투자자들이 항복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긍정에서 부정으로 돌려놓는데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크기는 다르지만 이번 상승 사이클의 조정 국면에서 저점에서 나왔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하죠. 하지만 큰 프레임에서 장단기를 모두 합친 SOPR 이거거든요. 이걸 보면 현재 움직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재 구간이 조정 구간이다라며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현재 구간이 FTX발 악재로 하락이 나왔던 이 하락 사이클의 시작이라며 지금도 하락은 끝이 없다, 끝이 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저는 직전 사이클하고 이번 사이클에 대해서 다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이때에는 아무도 모르던 사람들이 광기에 절여서 샀다가 손절 나올 거 나오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때는 FTX발 악재가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던 거고, 그런데 지금은 비트코인 ETF를 사 모으고 있는 투자자산 운용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ETF를 사 모으고 있는 이 기업들이 비트코인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고객들의 불만이 상당할 거고, 높게 샀던 사람들의 평단가를 고려한다면 손실까지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기업들의 파산이나 아니면 리스크를 안게 만들 생각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래야 미국이 살아나고 비트코인도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이 끝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단기 투자자들의 이 매도세를 고려했을 때에는 항복한 건 좀 맞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장기적인 타점 아니면 단기적인 타점 이 관점에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한번 제가 보면서 데이터들도 계속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라는 건 아니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자, 어저께 올려드렸던 영상이죠. 자, 네 번째 하락 패럴의 상단을 맞고 나서 여섯 번째 상승 패럴의 중심을 이용해서 이런 타점에서 들어가 보자. 뭐 이게 5분봉이 될 수도 있고 15분봉이 될 수도 있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이게 네 번째 하락 패럴의 상단 그리고 이 점선이 여섯 번째 상승 패럴의 중심인데, 자, 일단 오늘 구독자분들께는 롱 타점을 잡아드리긴 했었거든요. 오전에 잡아드리고 흐름이 아직은 좀 애매해서 타점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롱 포지션을 들고 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 포지션에서 오늘 구독자분들께 드렸던 포지션에서는 들어가진 않았었습니다. 자, 아무튼요, 이런 타점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4시간 봉을 딱 보시게 되면 일단 오늘 관점은 이렇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가 여기서 저항을 맞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시나리오였죠. 자, 지금 뭐 비트코인이 4시간 봉상으로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지지를 보여주려고는 하고 있어요. 물론 이탈되면서 영상이 업로드됐을 때는 이탈되면서 마감할 수도 있기는 한데, 자, 이걸 5분봉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대 오고 한 번 도전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지를 체크하고 있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이런 시나리오예요. 이런 시나리오. 이렇게 갈 때 여기서 들어가 보자. 근데 지금 여기서 지지를 체크하지 않고 한 번 더 올렸죠. 저항이 너무나도 명확해졌고, 그런데 지지 라인을 한 번 체크는 하고 있지만 여기까지 다시 못 올라선다며 또다시 내려갔다가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자, 예상되는 시나리오. 자, 이게 여섯 번째 상승 패럴의 상단이고 네 번째 하락 패럴의 상단이 여기거든요. 이 관점은 제가 조금 더 안정적일 때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여기 저항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탈됐다가 뭐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이 여섯 번째 상승 패럴의 상단을 도전을 한번 하고 이거 한번 이탈시키고 네 번째 하락 패럴의 상단을 이탈시키고 저항까지 도전 안 해도 되거든요.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때 이럴 때 들어가 보는 타점입니다. 자, 이 타점이겠죠.
자, 물론 이게 지지가 계속해서 나온다며 중간중간에 발라먹을 수 있는 구간은 있는데 여기서 또 빠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때 이때 예상되는 진입가는 86.8K 정도인데 저는 항상 매매를 할 때 이런 타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 저항 맞을 거 저항 맞고 그 다음에 지지받을 거 지지받으면서 들어 올릴 때 그때 들어가야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저항을 맞을 걸 다 저항 맞더라도 지지를 보여줄 때 들어간다면 오히려 더 좋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때 1차 TP를 91.4K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저항이 나올 구간인데 저항을 뚫었다는 거 이 이상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2차 T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시간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이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롱타점을 잡아드리고 저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포지션을 그대로 들고 가고 있다 보니까 매매는 못하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예상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에는 타점을 잡아드릴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이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도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관점 하나로만 들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리고 매매를 못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6번째 상승 패러렐 중심과 4번째 하락 패러렐 중심을 이용하는 것인데 자, 6번째 상승 패러렐 중심이 2점선이고 4번째 하락 패러렐 중심이 2점선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하지만 이걸 한번 이탈시키는 흐름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저항 맞고 한 번 더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땐 말이죠. 자, 물론 지금 중요한 건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전에 저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죠? 투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잡을 구간은 뭐 여기서 잡으셔도 되고 여기서 잡으셔도 되는데 여기서 저점까지 이탈되면 투매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저항 맞을 것 저항 맞고 지지를 보여주면서 올라가기 직전에 들어가는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타점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이 나왔을 때 들어가시겠다면 뭐 만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결과론적으로 나올 테니까 제가 제 관점과 다르다며 댓글로도 남겨주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럴 때에는 예상되는 진입가가 86.2K. 자, 그리고 1차 TP는 6번째 상승 패러렐 상단까지. 여기서 저항 맞으면 좀 많이 밀릴 수가 있어요. 물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좀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 자, 그런데 아까 구독자분들께 이 스터디룸에서 이 타점들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자, 이 타점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되는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였을 때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목표가를 잡아드리고 그리고 손절가도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 보조지표가 참 좋은 게 신호가 뜨기 전에 이 깃발 신호가 나오게 되거든요. 깃발 신호가 나오고 신호가 뜨고 그 다음에 익절가가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뜨게 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포지션을 들고 가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오늘은 매매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타점을 놓치기는 너무 아쉽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 공유 받는 방법하고 이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구글 폼이 딱 나오게 되거든요. 자, 먼저 이 구글 폼에서 제 이름, 이무혁 전문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글 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터디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걸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빗썸이나 업비트에서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요즘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많이 말씀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받아보실 분들은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트레이딩 교육법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자책으로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자책으로 트레이딩 노하우도 좀 알고 싶다 하시면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보조지표도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보조지표가 상당히 좋은 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플래그 신호가 뜨고 바이가 뜨든 셀이 뜨든 신호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위에는 익절가가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바이 기준인데 자, 셀 기준으로는 밑에가 익절선이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딱 익절가가 도달이 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기엔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시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디룸에서도 보조지표를 통한 타점이 나왔을 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은 스터디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중복 선택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 체크하셔도 되니까 원하시는 것에 맞춰서 양식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 이름이 안 보이거나 이 구글 폼을 작성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에 번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번호로 뭐 스터디룸 입장하실 분들은 스터디, 뭐 보조지표면은 뭐 보조지표면 보조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딱 봤을 때 알아보기만 편하게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참 쉽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뭐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요. 자, 반등이 나오기 위한 조건은 어느 정도 완성은 됐지만 단기적인 바닥일 뿐 장기적인 바닥이라고 하기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락 사이클의 시작일 수도 있고 단기적인 바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바닥까지 잡힐 수는 있는데 리스크를 키우면서까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물론 제가 현물을 모아가고 있는 건 맞지만 저도 반등이 나오거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 그때는 뭐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응을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작정 막 저를 따라서 매매하진 않으시더라도 제 관점이 어느 정도 맞다면 댓글로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관점이 틀리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안전하게 좀 매매를 하실 거라면 차라리 86.5K, 지금도 86K 미만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86.5K에서 최소 하루에서 3일 정도, 이 정도 머무르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